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올 때마다 불안한 건 없었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인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길게 연애를 한 편이었는데 제가 반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그 다음엔 학점관리에 취업 준비까지 하다 보니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콩달콩 딱 붙어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엔 남자친구가 바빴습니다. 남친은 의사였거든요. 20대에 만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더니 하루에 1시간 자기도 빡빡했을 때가 많았고 정말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못하는구나 싶을 만큼 공부량도 엄청났습니다. 서로 자기 할 일 하다 보니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한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이지 굳건했습니다.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래.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어떡해. 힘들어서. 일하는 건 하나도 힘든 건 없는데 자기랑 데이트 못해서 그게 힘들다. 쉬는 날 만나. 알았어. 바쁜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여유롭게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은 커졌고 그러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며 빨리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나도 좋아. 그럼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이제 데이트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잖아. 매일 얼굴 보고 한 집에서 사는 건데 왜 안 좋아?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같이 살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지? 당연한 소리. 그럼 우리 빨리 인사부터 드리고 결혼 날짜부터 얼른 잡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뒤 양가에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는 좀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만큼은 아니어도 저 역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름 괜찮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있었는데 예비시모는 그런 제가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본인 아들이 의사니까 아무래도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를 했더라면 굳이 상견례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를 했을 때도 이와 같은 사실은 전혀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티를 내지도 않으셔서 저희 집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대로 결혼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은 상견례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 혼자 예비 시댁 식구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은이도 같이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러게요. 뭐 바쁘니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기가 진짜 맛있는 한정식 집이야. 친구들하고도 자주 오고 우리 식구 외식할 때도 여기 와서 밥 먹고 그러거든. 분위기가 좋네요. 고급스럽고. 그렇지? 그런데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있다니까? 얼른 들어가자. 너도 마음에 들 거야. 이날 만남에 남자친구는 없었습니다. 워낙 바쁘니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예비시모는 어차피 가족이 될 텐데 미리 친해져야 한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혼자 나간 자리였어요. 예비시모 그리고 남자친구의 동생인 예비도련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께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한다고 하니 정말 세월 빨라. 너희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잘 살아. 예쁘게. 알았지? 네, 어머님 그럴게요. 이날 어머님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내내 하면서 들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후식으로 커피가 나오길래 한 잔씩 마셨는데
그때 갑자기 대학생인 예비도련님이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어요. 그래, 상견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준비야. 이제 슬슬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빨리 알아봐야 하지 않나? 그렇긴 하죠.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조금씩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집이랑 혼수는 다 누님이 해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커피가 목에 턱 걸리는 경험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바로 네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이 의사인데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누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걸 다 하려면 누님이 좀 힘드시겠어요. 요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왕이면 병원 근처로 집 얻어야 할 텐데 그쪽 동네 집값 엄청 비싼 거 알죠? 가능하시겠어요? 이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설사 이걸 바라고 있었어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말하는 것도 웃겼고, 제가 왜 집이며 혼수며 혼자 다 해야 하는지는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바라고 있으면 돈이 있어도 해주기 싫은 법이죠. 그리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의사여서가 아니라 사정이 안 되면 집이든 혼수든 그건 여유가 되는 쪽에서 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기에 제가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예비 시모는 예비 도련님 허벅지를 철썩하고 때리시더니 어머 얘 좀 봐. 넌 낄 때 안 낄 때도 몰라? 은주야 많이 놀랐지? 얼른 마시고 일어나자. 맛있는 밥 잘 먹고 체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이날 예비 시모가 한 소리 하시긴 했지만 예비 도련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순간 진짜 제가 집과 혼수를 모두 다 해야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아무리 의사와 결혼한다고 해도 제가 직업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고 제가 크게 처지는 조건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한쪽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사실을 저희 집에서 아신다면 아마도 결혼 어플하고 펄펄 뛰실 것 같아 일단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인지 이미 다 얘기가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남자친구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나 바쁠지 몰라서 메시지를 확인하면 전화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잠시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뭐? 엄마가 한 말도 아니고 그 자식이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내가 아니면 됐지.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지? 아이, 당연하지. 집에서 난 그런 얘기 나눈 적 없어. 그런데 어머님도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은 없으셨거든? 당연히 그럴 필요 없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지.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하고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자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어. 이날 신경도 좀 쓰고 남자친구 없이 예비시댁 식구와 밥을 먹어서인지 긴장을 한 탓에 저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길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잘 잤어? 어제 전화 기다리다가 잠들었네? 그런 것 같더라. 내가 좀 늦게 하기도 했고 늦어서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해보니까 아니라고 하셔서 빨리 말해주려고 전화했지. 어제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거라고 하시더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정민이 그 자식이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해본 말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별 말씀 없으셨던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출근 잘해. 알았어. 이날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괜히 집에 말씀드리면 기분만 상하실 것 같아 저도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 날짜는 좀 여유 있게 잡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그렇고 그 집을 채울 살림살이도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식장으로 예약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남자친구와 시간이 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 만날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만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사이좋던 커플도 싸운다고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 싸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 아주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바빠도 서로 전화나 문자는 빠지지 않고 매일 했어요. 저녁은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밥은 좀 챙겨 먹고 일해야지. 먹을 시간은 있었는데 아까는 별로 입맛이 없어서. 얼른 먹어. 좀 더 통화하자. 오늘 진짜 바빴는데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 무엇보다 제가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라 해외 한번 다녀오면 그만큼 또 남자친구와 만나지를 못하니 저희는 아주 애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엄마가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는데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은주야, 너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무슨 얘기? 결혼 준비에 관해서 예비시댁에서 무슨 얘기가 없었냐고 하시길래 지난번 식사 때 예비 도련님이 한 말을 들으셨나 싶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도 그 말은 저희 부모님께 드린 적이 없었기에 그건 아닐 텐데 생각했고 그래서 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엄마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때 제가 들었던 말과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뭐라고? 집을 해오라고 했다고? 그래. 의사사위 얻으려면 신혼집에 10억 혼수를 하라는데 어쩌니? 정말 너한텐 아무 얘기 없었어? 처음 듣는 얘기야? 그때 분명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예비시모가 저한테 말도 없이 엄마에게 전화하셔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비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는 예비 사이가 생기는 거니 신혼집도 알아서 구하고 혼수도 알아서 다 하라고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해서 쓸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그 외 예비시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 돈이었습니다. 예비시모는 자기 아들이 의사여서 그걸로 장사를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황당한데 남자친구는 오죽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인데 자기 아들의 직업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니 저에게 무척이나 미안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날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 결혼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의사가 잘났다고 해도 우리 은주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일세. 어디 내놔도 빠지는 구석 없는 애라고. 그리고 직업보다 서로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돈에 팔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남자친구는 정말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의사라고 해서 은주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신혼집은 저희들, 아니 제가 혼자 구해도 충분합니다. 살림살이도 10억이나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네 생각은 뭔가? 저 은주하고 절대 못 헤어집니다. 결혼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둘만 좋다고 결혼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아빠는 물론 엄마도 이날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잘 말씀드려서 그 얘기는 절대 없는 일로 하겠다고 했죠.
제가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번 일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결혼은 못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예비시모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이번 일은 문제없게 해결한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저희 집에 다녀간 남자친구는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문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비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비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저예요. 네. 어제 말이에요. 밤에 집에 엄마랑 형이랑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혹시 알고 있나 싶어서요. 이번 일은 절대 좋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도련님이 그 뒤에 하는 말이 저를 더 어이없게 했는데요. 여자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우리 형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아니, 대체 뭘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데요? 이날 예비 도련님의 얘기를 듣는데 예비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까지 잡았음에도 혹시나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시킬 수 있는지 따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저보다 직업도 좋고 연봉도 좋고 집안도 좋은 여자를 찾았는지 예비 도련님이 그 얘기를 그대로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그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싫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 형이 잘난 건 맞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형이 자랑거리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아직 형도 이 얘기는 모르고 있는데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본 모양이에요. 여자 쪽에서 나중에 병원 개업까지 해주는 집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헤어지라고요? 아니요. 저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 찬성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저러니까 누님이 먼저 얘기하라고요. 뭘 말하라는 건데요? 아이, 거참 답답하네. 개원해주겠다고 말하라고요. 병원 해준다고 그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어떻게 저보다도 몰라요. 답답하네 진짜. 뭐라고요? 뭘 해줘요? 병원 해주라고요? 우리 형 잡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병원 개원도 해준다고 하고 집도 마련하겠다. 혼수 다 알아서 하겠다. 요구 조건에 다 맞추겠다고 하라고요. 아니, 제가 왜요? 그래야 형하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괜히 다른 여자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먼저 나서서 다 해준다고 하면 엄마가 받아줄 거예요. 얘기를 더 들어보니 예비시모는 제가 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도 애초에 제 직업은 사자도 아니고 집도 엄청난 부자도 아니니 이왕이면 자기 아들이 저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본 거였어요. 신혼집도 강남의 비싼 집으로 구하고 혼수도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부르면 저희 쪽에서 분명 못하겠다고 말이 나올 테니 그걸 구실로 삼아서 결혼 못 시킨다고 하면서 예비시모의 계획대로 저와는 자연스레 파혼을 하는 거고 본인이 알아본 조건 좋은 여자랑 결혼을 시키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비시모는 과연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예비도련님의 그 입방정 때문에 계획에 문제가 생길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혹시나 자기 엄마가 전화 엄마에게 전화해서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까봐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았고 저한테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화를 하라고 해도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친구와 퇴근 후 만나기도 했고 매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모두 남자친구에게 다 말했고
남자친구 역시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에게 다 말해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와 남자친구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남자친구도 예비시모의 생각과 같았다면 저는 이미 끝냈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남친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원하지 않는데 매달리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엄마 설득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너한테 또 어머님 아버님께 상처 드리는 일 없도록 할게. 정말이야. 나 믿고 기다려주라. 내 말대로 해줄 수 있지?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아니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혹시나 제 마음이 돌아설까봐 혼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너무 안타까웠고 집에서도 분명 편하지는 않겠다 생각하니 저도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사라는 게 자신에겐 그저 직업일 뿐이고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지켜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나였으면 진작 면접에서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자기네 회사는 시험도 봐야 한다며? 내 친구도 그 회사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지고 다른 회사 갔잖아. 정말? 그래. 그래서 그 자식 만나면 자기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늘 저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와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전부 준다고 하세요. 이날 엄마는 알겠다고 하시며 예비시모와 통화를 했는데요. 예비시모가 원하는 대로 신혼집에 혼수까지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엔 어떻게든 예비시모와 잘 얘기해서 신혼집이고 뭐고 저와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설득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서로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화로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결혼 준비 잘해서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예비시모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비시모는 욕심이 너무 과했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들은 예비시댁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그건 말이 안 되죠. 의사가 뭐 벼슬이에요? 그냥 직업이에요. 의사는 뭐 아무나 되니? 너 그 좋은 머리로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인생 길다 너?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돈 없어서 힘들었던 적 생각해봐. 제가 벌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돈 잘 벌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버는 거랑 너 이름으로 병원도 내고 원장으로 일하는 거랑 다르지. 남들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그런 인생도 누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 시작부터 다르면 남들보다 올라가는 속도도 다른 법인데 왜 그걸 몰라? 아, 엄마, 좀! 암튼 난 양보 못해. 솔직히 내 주변에서 너 탐내는 집 많아. 그런데도 내가 다 커트했다고. 집이 부자면 뭐해? 그 집 딸들 하나같이 집에 돈 좀 있다고 노는데? 너랑 수준이 안 맞잖아. 내가 정말 돈만 봤으면 그 부잣집 딸들하고 진작에 너 선보게 했겠지. 그런데 아니잖아. 나도 이것저것 조건 다 본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주 걔는 아니야. 걔 다니는 회사?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할게.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회사잖아. 그런데 의사는 조금만 노력한다고 되는 거니?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욕심이 없고 눈이 낮아.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인데 이럴 땐 좀 욕심도 부리고 그래도 되는 거라고. 이러니 남자친구도 더는 말이 통하지 않아 대화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다 무시하고 저희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신혼집이고 혼수고 저와 남친 둘이 알아서 한다고 밀어붙이는 걸로 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걸로 저한테 말이 나올 게 뻔하니 직접 나서게 된 거였죠. 사는 내내 집이 어떻고 혼수가 어떻고 그리고 시댁에 해온 것도 없다며 이런 말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그간 자기 집에서 예비 시모와 무슨 얘기를 나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해주면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나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야. 이미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미쳤어? 내가 왜? 아무리 내 엄마르지만 나 정말 이해 못하겠어. 그리고 지금 끌려가면 평생 엄마 말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한테 알겠다고 해. 뭘? 엄마 요구 조건대로 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집이나 혼수를 직접 다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집은 나 혼자 구해도 충분해. 엄마는 무리한 조건이니까 당연히 그건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핑계로 그럼 끝내라 이럴 생각인데 오히려 해달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엄마도 아무 말 못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도 남자친구가 깔끔하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대로 저희 집에서는 예비시모와 통화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비시모는 황당해 했는데요. 여보세요? 난데? 아니 정말이야? 좀 아까 저희 엄마하고 통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했는데 정말 그걸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돈이 있어? 돈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죠. 예비시모는 처음부터 저희 쪽에서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하며 크게 부른 걸 텐데 저희가 알겠다고 하니 여기서 추가로 뭔가 더 해오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비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비시모가 찾아오든 아니면 전화를 하든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뭐?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나가서 선을 보겠다고? 그 여자 만나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태 나한테 한 말은 뭔데? 쇼한 거야? 내 말 들어봐. 내가 정말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서 만난다는 게 아니야. 예비시모가 미리 알아둔 그 여자를 만나보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황당했는데요. 알고 보니 직접 사실을 얘기하려고 만난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르고 고른 집안 딸이라는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엄마도 포기 못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서 결혼할 여자 있다고 말할 거야. 그쪽에서도 사실을 알아야지. 나한테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잖아. 자기만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가자. 어? 전화로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그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래도 최소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만나는 걸 예비시모가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테니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예비시모에게 그 여자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예비시모는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을 텐데 자기 아들이 그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 그건 또 잘 됐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비시모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입을 함부로 놀린 걸로 구실로 삼아 결혼을 못 시킨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저와 헤어지도록 만들 생각이었어요.
이왕이면 나도 좋게 좋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엄마하고 통화도 하셨고 원하시는 대로 집도 혼수도 저희 쪽에서 다 하는 걸로 얘기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뭐가 더 남았나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네? 뭐가요?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알겠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해준다고? 그리고 너 나랑 우리 아들하고 연 끊게 하려고 작정했냐? 네? 그건 너하고 나하고 얘긴데 왜 우리 아들한테 말한 거니? 어? 여자가 입이 무거워야지.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쪼르르 가서 우리 아들한테 바로 얘기하는데? 안 봐도 뻔하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너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할지. 어머님, 그건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뭐가 심해? 그래, 돈!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사람이 말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심성! 인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넌 크게 틀렸어. 얼마든지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내 아들한테 말해서 내 아들이 그 난리를 피우고 엄마인 나하고 싸우게 했어야 했니? 너!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 들어봤지? 네가 나라면 이 결혼 기분 좋게 시키겠어?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엄마랑 아들 사이 이간질이나 시키는데 여자는 현명히 하는 법이라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 다물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데 넌 아니잖아. 정말 그것 때문에 이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설마 내가 돈 이런 조건 때문에 반대하겠니?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내 말 알아들은 걸로 알고 이만 가보마. 잠깐만요. 왜? 또 할 말이 남았니? 이건 해결해 주셔야죠. 뭘 해결해? 신혼집이요. 집이 뭐 어쨌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신혼집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벌써 구했는데 이 결혼 안 할 거면 그 집 계약한 돈은 물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뭐? 집을 벌써 구했다고? 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살 만큼 삽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시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 재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얻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하도 저희 쪽에서 신혼집을 구하라고 하시니 시키는 대로 바로 구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되겠다고 하시면 물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이날 예비 시모는 제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취소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신혼집 계약금 얘기를 듣고는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이 그 조건 좋다는 여자를 만나기로 했으니 자기 말을 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돈에 관해서도 본인 아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주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 알았다. 내 아들이 이래봐도 의사야. 연봉이 얼만지는 너도 알고 있지? 그까지 계약금 하나 해결 못할 줄 알아? 내가 아들한테 당장 말해서 돈 보내주라고 할 테니까 기다려. 며칠도 아니고 하루면 될 거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완전한 제 편이었어요. 남친 역시 자기 엄마지만 정말 질린다며 학창시절에도 똑같았다고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공부를 잘했기에 예비시모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늘 자식 자랑이 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냥 하는 말로 아유, 성은이는 누굴 닮아 그렇게 똑똑해? 인물도 좋고 말이야. 누구긴 누구야. 날 닮았지.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나중에 우리 사위 삼고 싶네 그냥. 어머. 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제정신이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나랑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말은 조심 좀 해줘. 사위라니. 우리 아들이 아무하고 결혼할 줄 알아? 넘보지 말라고. 예비시모는 자기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결혼할 때가 되니 또 그 못된 마음이 나온 거죠. 아마 남자친구는 이번 기회에 자기 엄마가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예비시모는 이날 큰 소리를 지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에게 손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계약금만 물어주면 원하는 대로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서 병원도 받고 아들 덕 보고 더 큰 걸 받고는 살 생각이었을 텐데 계획대로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는 없었습니다. 예비시모가 다녀간 뒤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래도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라고 했는데 전화통화로 끝냈어. 뭐라고 해? 당연히 기막혀야지. 그쪽에서는 내가 여자한테 관심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했어. 자기 얘기도 했고 이미 결혼 날짜도 잡았다고. 남자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건 그쪽에서 남친의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과 나이는 물론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현재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사진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욕도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이미 예상해서 괜찮았는데 그래도 사과하고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줘서 고맙다고 하더랍니다. 이 사실이 이제 예비시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날 예비시댁에서는 발칵 뒤집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자세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입방정의 주인공인 예비도련님이 저에게 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도련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땐 이미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너 어떡해? 이 엄마를 그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그 집이 어떤 집이지 너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걸 놓치면 어떡하느냐 말이야. 어떤 집이지 그건 모르겠고 저는 이미 은주랑 결혼 약속을 했는데 엄마야말로 왜 그러셨어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냐고요? 은주 걔 입산 거 봐라. 너한테 쪼르르 가서 다 말한 거. 그런 애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그럴 자격 있어요? 엄마가 은주 몰래 뒤에서 다른 여자 찾아본 거 알려지면 엄마가 위자료 줘야 하는 걸 알아요? 뭔 위자료? 아니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위자료는 무슨? 은주가 얼마든지 소송 걸면 줘야 한다고요. 걱정 마. 걔 몰라. 너 말 안 했지? 너 설마 말했어? 어머나 세상에. 너 그걸 말하면 어떡하니? 아우 내가 미쳐.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어쩐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니 제가 알기 전에 은주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아니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누구겠어요? 엄마 둘째 아들 정민이지. 이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예비도련님은 당연히 크게 혼이 나게 되었는데 저와 통화를 하다 전화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 듣지는 못했지만 뻔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제 탓으로 몰고 갈 게 없었고 처음부터 예비시댁에서 시작된 일로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으니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나마 신혼집도 혼수도 다 저희 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 기분 좋게 진행하기로 했다면 좋았을 걸. 저를 만나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이미 말해버렸고 따로 알아본 그 여자네 집에서 욕도 실컷 먹고 중간에서 연결해준 지인에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망신을 당해야 했으니 이제 아쉬운 건 예비시모였습니다. 예비시댁은 집안 형편이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었어요. 특히 남자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 정도면 집에서 비싼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줘야 하지 않았냐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예비시모 역시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사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라 예비시모는 더 기뻤을 겁니다. 그땐 그동안 고생한 만큼 앞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셨다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죠.
다들 의사 아들 뒀다고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좋은 집안 아가씨가 있다고 소개를 해준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 흔들리셨을 거고요. 그런데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저를 만났는데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집도 해달라, 혼수는 물론 쓰던 가구도 가전도 다 바꿔달라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긴 했는데 뭐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된 거죠. 저에게 신혼집과 혼수를 떠넘기면 분명 말이 나올 거고 그걸로 결혼을 취소하면서 더 조건 좋은 처자와 결혼시킬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으니 예비시모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다 눈치 없는 예비도련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그렇게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갔는데 뒤에서 다른 여자 알아본 걸 저희 집에서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예비시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시모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혹시 엄마한테 전화 왔어? 아니. 문자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전화 안 하실 거야. 우리 집에 오시는 일도 없을 거고 그날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가셨는데 어머님 자존심도 있으시고. 그래도 흐지부지 넘어갈 일은 아니야.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나중에 이런 일 또 안 생길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나야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사과하고 용서를 빌 수는 있지만 내가 말하는 거랑 엄마가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 예비시모는 끝까지 저희 집에 사과는 못한다고 하셨고 더 좋은 집으로 알아본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이건 아니다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예비시모를 손절하게 된 거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벌 만큼 벌고 직업도 안정적이니 식 올리기 전까지 혼자 지낼 집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뭐 자존심이 없는 분들인가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엄마 아빠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자식 결혼을 시키기는 싫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 둘만 좋다면 결혼하라고 하신 건 바로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걸 보여준 적 없었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자기 엄마 대신 사과도 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 꼭 하고 싶다면서 확실하게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하던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도 하루아침에 냉정하게 싫다고 하지도 못하셨던 것 같고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정말 아무 연락 없이 지냈는데 딱 한 번 예비시모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결국 사과를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길래 일을 마치고 바로 나가서 예비시모를 만났는데 상당히 어색했고 또 표정도 없으셔서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웃지 못하는 상황인 건 알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조용히 기다렸는데 저기, 네, 둘이 결혼하는 거 말이다. 네, 우리 상원이가 저렇게 원하니 결혼해. 그런데 그때 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는 거지? 무슨 조건이요? 모기는 그 집이랑 혼수 말이야. 그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 맞지? 그 말을 듣는데 남자친구가 왜 자기 엄마인데도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성원 씨가 집에 얘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집이든 혼수든 결혼 준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그건 아니지. 너 지금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야? 그럼 안 돼. 다 못하겠으면 집이라도 해. 그래야 내가 체면이 설 거 아니냐고. 지금도 주변에서 며느리감이 어느 집안 처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집이라도 해온다고 해야 내가 할 말이 있지.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실 이날 남친을 만나기로 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찾아온 거라 남친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어디서 만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간 후 남친에게 문자를 보냈죠. 예비 시모가 저에게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딱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됐을 일인데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어쩌겠어요. 제가 전화로 들어오라고 하자 남친은 안으로 들어왔고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은주한테 사과하셨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하셔야 예식장에도 참석하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못해. 절대 못해! 결혼 허락도 내가 많이 양보한 건데 사과까지 하라고? 엄마! 성훈아, 너 한 번만 더 생각해보지 않을래?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사과하실 거 아니면 저한테도 은주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오늘처럼 무작정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아들 결혼하는데 오실 거면 사과는 하셔야 해요. 어머, 성훈아, 어디가? 엄마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이날 남친과 저는 먼저 카페에서 나왔는데 예비 시모는 끝까지 남친에게 전화하고 문자로 선택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엄마인 자기를 선택할 건지 저를 선택할 건지 말이죠. 그날 이후 남친은 정말 예비 시모와 연락을 완전히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남친의 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결혼식장에 참석은 하고 싶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사과는 절대 못한다고 버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결혼을 하고 나서 예비 시모가 또 저를 힘들게 할 거라며 혹시라도 끝까지 사과를 안 하면 정말 그대로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과연 예비 시모가 그 안에 사과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결혼해서도 잘 살 자신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 꾸려서 재미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